기화라는 게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화 안 해도 된 사람들이 기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요당한 선택입니다. 적 취득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많고, 이제는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귀화 이퀄 조용하다, 일본은 All the things I love wait for me at home. むしろそういう国際的に活躍できる人材が欲し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韓国の国籍のままですね生きようとする若者も少なくありません。 Riding my bicycle through time. 일본에는 제일동포 45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만 명은 특별 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 영주권은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전 일본으로 이주했다가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 조선인과 그 후손에게 주어진 일본 영주 자격입니다. 이 특별 영주권을 갖는 제일동포들을 우리는 흔히 올드커머라고 부릅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이른바 뉴커머 한국인과 구별됩니다. 살아온 그 과정 같은 것들이 다르니까 그분들이 특별히 느끼고 있는 그 자기들의 특별한 어떤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뉴카마들하고는 조금 금방 어울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일단 올드카마, 뉴커머를 당분간 구분해서 제일동포를 파악하는 그 자체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사는 올드커머 제일동포의 후손은 대부분 한국어를 쓸 줄 모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 문화만을 접하고 자라났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제일동포 30만 명 정도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서경식 교수의 분석은 다릅니다. 우리가 정의, 저스티스를 지키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지키려 행하는 것이 그 혈통이 아니다. 소수자로서의 권리, 제대로 보통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걸 지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제일동포의 귀화 또한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1952년 이후 35만 명 이상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최근에도 매년 5천여 명이 귀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분에게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화라는 게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아해서 일본 국적 됐지, 고향 사람들을 버렸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기화 안 해도 된 사람들이 기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요당한 선택이다. 귀화에 대한 서 교수의 생각은 제일동포에 대한 차별의 역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일동포는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취직이나 진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고 일본인과 쉽게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일본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화는 일본인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화하고 싶다, 기화 안 하면은 살 수 없다 하고 느끼는 서민들은 과잉증성이라 할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고절당할 이유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일부는 반일 인사로 보이지 않기 위해 지나친 일본 애국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일본인보다 또 일본 국가주의보다 또 일본 국가주의자, 헤이트 스피치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제일조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심리적인 아주 비뚤어진, 아주 왜곡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나갈수록 귀화에 대한 제일동포의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뉴커머 제일동포인 유혁수 교수의 시각입니다. 지금 올드카마들의 그 정체성, 한국 국적을 5세까지 나와도 유지시키고 있는 정체성의 근본은 차별과의 대항이거든요. 이 차별과의 그 대항을 하면서 국적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차별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어가니까 사실은 그분들의 그 정체성이 많이 지금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 교수는 귀화 또한 사람에게 보장돼야 할 인권이라고 강조합니다. 일본 문화에 익숙한 제일동포 3, 4세들은 국적을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3세 이하는 전혀 정체성이 1, 2세와는 다르고, 그리고 현지화가 그만큼 진행되는 만큼 현지의 국적을 따야 되고, 왜냐하면 귀화라는 것이 영어로는 이제 내추럴리제이션인데,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그 현지에 적응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권익을 향유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인권에 가까운 권리거든요. 그런데 올드커머 제일동포 3세인 박일 교수는 제일동포의 국적 선택에는 신념이나 정체성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かつて1万人帰化していた人が9000人、8000人、7000人と逆に帰化申請者の数は減っていっています。つまり帰化するうまみが現実的にはあまりなくなってきていると。最近はですね、むしろ日本国韓国人の方が日本人より女の子にモテたりですね、むしろ一部上場企業では在日コリアンの学生が欲しいと言ってくる会社もたくさんいてですね、むしろそういう国際的に活躍できる人材が欲し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はっきり言いますと日本国籍を取るうまみはむしろ減少している中で、むしろ韓国の国籍のままですね生きようとする若者も少なくありません。 이렇게 실리적인 이유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제일동포의 귀화 또한 반드시 일본인으로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これはだから中国やアメリカやロシアのようにその国の国籍を取ってもコリアンジャパニーズとして生きていこうと模索している若者たちがたくさんいてですね、あまり彼らはそ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民族を捨てる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ない。そういう意味ではむしろジレンマよりも国籍を取得することによって得られる利益というのを優先している人もたくさん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코리안 재패니즈가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私たちのおじいさんの世代とか、親父の世代っていう、1世2世というのは、ほとんど韓国人のそのまま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ってたと思うんですが、今の私3世ですけど3世4世5世になりますと、これはやっぱり韓国人と見なさない方がいいと思います。はっきり言ってこれは日本人でもないんですけど韓国人でもないと。在日韓国人という、本当に独特のエスニック集団というのがありますから。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경계선에 서 있는 젊은 재패니즈 코리안에게 하나의 국가에 대한 귀속을 강요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 한 일본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장이 제일동포 3세인 직원을 불러서 왜 본명을 쓰지 않나며 나무란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식 이름을 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장은 직원들 앞에서 제일동포 3세 직원을 가리키며 이 친구는 사실은 제일 한국인이니까 차별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제일동포임이 드러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제일동포 직원은 소송을 결심했고 재판에서 사장을 상대로 300만 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재판은 승소로 끝났습니다. 사장에게는 제일동포 직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장이 조금 나쁜 마음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꾸로는 많았거든요. 일본명 아니면 못 써. 위에 저기 회사에서는 외국인을 안 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일본명을 강요당했다고 일어난 재판은 지금까지 여러 건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이름을 쓰라고 강요를 당했다는 지금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제1동포들이 소수자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반드시 조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한국 이름이 진짜 이름, 즉 본명이라는 생각도 한국인의 고정관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제1동포 중에는 가장 익숙한 이름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쓰던 일본 이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화한 제1동포들의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 한국 사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새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를 그 시발점을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이런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국내에 남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해외에 흩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그 풍경, 다른 모양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족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존재한다는 거와 국적, 그것이 꼭 뭐 한국 국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거는 또 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제1교포들도 국적을 따도 그럼 30까지 갔으면 따야지. 하지만 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거를 계속해서 그 본국에게도 좋은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인식을 이제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ある意味でその移民の子どもたちが母国の言葉を喋れなかったり母国の文化を知らなかったりするのは当たり前なことなんですよね。まずそこの前提から入って在日という、歴史的に形成された集団がいるということをありていに見てほしいと。あまりいわゆる韓国人が正しくて在日が劣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見方をしないで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낀 존재인 제1동포.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만큼 국적에 대한 이들의 선택은 국가나 민족을 초월한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새 교수는 이별 모입니다.